일단은 저는 지금 이 사무총장 문제, 이제 김철근이 지금 갑자기 또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 회의체에. 그렇죠. 뭐 그죠? 갑자기 여기서. 어제 밀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뭐 우리를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당대표가 원래는 우리가 음, 상식적으로는 음. 당대표가 사무총장을 임명하잖아요. 웬만한 당에선다. 그렇죠. 근데 왜 김철근은 임명하게 됐고, 왜 임명했는데 같이 못 가고 해임하게 됐는지, 일단 이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 일단은 뭐 최고위원이 되고 난 뒤에 아시겠지만 나머지 천하용인 그래서 자기들이 창당 대회하고 할 때 그 앞에 손 들고 사진 찍은 사람들 보면 저 빼놓고 음. 저 하나 빼놓고는 음. 다 똑같은 인물들이에요. 천하용이네. 예, 천하용인에 뭐 그리고 김철근 들어가고 허은하까지도 마찬가지. 허은하 아, 이기님 허은하가 천하용인에 안 가? 예, 그런 모양입니다. 아. 예. 용에는 김용태가 빠지고 대신 김용남이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하다가 아, 그래요? 요즘- 김용남 선배 완전 빠진 것 같은데? 요즘 김용남 씨도 보면 김용남 전 의원도 어쨌든 당의 활동을 거의 안 하시고 거기 뭐 매불쇼의 죽돌이 하는 것 같은데, 예, 김용남. 우리 당의 극렬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김용남을 갖다가 옛날에는 용남이 형님 그러고 막 이렇게 칭송하고 대원 있고 까다가 요즘은 그 젊은 당원들이 많다 보니까 제일 이제 조롱하는 게 용남아 이러고 대원아 이게 이제 가장 조롱이다 보니 요즘은 제가 이 사건이 이제 김철근 경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김용남 씨가 저보다 훨씬 욕을 먹다가 압도적으로 욕을 먹었죠. 근데 이제는 완전히 이제 판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이제 제가 예, 김영남 자리를 다시 차지하고 있죠. 예. 자, 그러면은 허은하 대표가 이 당대표로 이제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당원과 국민의 선택으로 당대표가 된 거죠. 그렇죠. 뭐 투표를 예,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당시 당원에서는 황 총장은 당대표가 임명하도록 돼 있지 않았나요? 아니, 그렇죠. 어느 당이든 당이든 마찬가지죠. 어느 당이든 사무총장은 보통 대표의 가장 측근을 세우고 그 측근이 대표의 지시를 받아서 소위 말해서 당을 장악하고 사무처를 장악하고 그래서 당 전체를 장악하는 구도로 가는데 우리 당은 그때도 이제 예를 들면 이기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김철근 전 사무총장을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 임명되고 난 뒤에 자기 페이스북에 또 남겨요. 나는 끝까지 김철근을 반대했다. 이걸 기록에 남기겠다. 이래가지고 다 반대. 두 명의 최고위원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그때 내용 나온 게 뭐냐면 이건 단순히 뭐 법인카드 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채워넣듯이. 예, 뭐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선거할 때 뭐 예를 들면 자기들이 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웃긴 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그때 들은 얘기를 얘기하면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다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아시잖아요. 뻔한 논리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들끼리 다 녹취 뜨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때는 어쨌든 뭐 사무총장이란 자리는 그렇게 뭐 법인카드로 돈 좀 떼먹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를 들면 홍보물을 만들거나 유세차를 나거나 이렇게 굵직굵직 안 하면 큰 행사를 할 때 기획사에 맡기는데 실제로 우리 당도 지금 보니까 1억 넘는 청구서를 이렇게 견적서를 가져왔는데 실제로 당대표가 이 너무 많다. 우리 당에 돈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 견적을 한 세 군데 받아보니까 이게 5천만 원 이하로 내려갔다. 이런 내용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살림을 총괄하다 보니까 잘 이 재정에 대해서 모르고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당대표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밑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은 뭐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지도부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는 사무총장을 자기가 100% 신뢰하는 손발을 안 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안 그러면 돈 사고가 터지니까. 근데 그러면 허은하 당대표는 안 치고 싶었지. 자기가 제가 듣고 보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들어보니 허은하 대표는 다른 사람을 추천했는데 이준석 의원이 노 해가지고 김철근을 안 치라고 해서 결국 그때도 우리한테 자기도 안 치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한테 그때는 이준석이란 얘기를 안 하고 안 치고 싶었는데 자기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뭐 솔직히 물어보나 마나 당대표면은 사무총장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돈 문제로 잘못 얽히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자기가 100% 신뢰하는 사람은 안 치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근데 김철근은 누가 봐도 이준석이 하고 뭐 너무 깊이 엮여 있을 정도로 뭐 심지어 이준석 그 성상납 음마 사건까지 엮여 있을 정도로 이준석 사람인데 뭐 물어보나 마나 허은하 대표가 스스로 김철근이가 너무 좋아서 안 쳤을 리는 없는 거고 내가 봐도 이준석의 압력인데 근데 뭐 나는 그 사실 김철근이 사무총장 앉길래 어차피 천하용인 허은하도 이준석 사람이고 김철근도 이준석 사람이고 뭐 그런 대로 굴러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근데 그렇게 안 굴러간 게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대표도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건 터지고 얘기를 좀 많이 내부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대표도 저한테도 그 내부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제가 최고위원이었지만 정말 이너서클 얘기는 저한테 잘 안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참 오랜 세월 인고의 세월을 보낸 것 같아요. 자세하게 사례는 얘기하지 않는데 그 이준석 의원의 그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느라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고 그랬겠죠. 예 그런 것 같고 대표가 되고 난 뒤에도 수시로 이준석 의원하고 조율을 하고 있다. 그것도 대표실에 이준석 의원을 부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저기 이준석 의원실에 가서 보좌관들하고 스케줄 조율해서 이제 보고 아저씨 가서 이준석 의원한테 얘기를 했죠. 그걸 저도 수시로 들었고 그런데 이제 이준석 의원은 지금 와서 그러거든. 내가 당무 개입한 증거가 뭐냐? 나는 전혀 얘기한 것도 없고 의견 제시한 것도 없고 지가 알아서 다 하다가 나 자빠지니까 지금 나를 걸고 넘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었다.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대.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허은하는 허상하고 싸운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개돼지들 속이는 얘기고 그건 뭐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뻔히 내 눈으로 확인했던 내용이고 내가 봤던 건데도 말을 바꾸고 빠져나가고 도리어 문제가 있는 사람을 문제를 지적하니까 도리어 역으로 이 사람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격가지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거고 야 이건 뭐 내가 육사서 배웠던 진짜 공산당 그 전선 있잖아요. 통일 전선 전술 같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보니까 참 이게 정치판이 그동안 나는 늘 혼자 독고다이로 혼자 꿋꿋하게 살았는데 야, 내부 정치를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뭐 이준석 플러스 그 발언한 데 보니까 천하람이 이긴 그 친구 발언하는 거 보니까 어디서 많이 굴러먹은 스타일들로 발언을 하대. 그 친구들은 자기들끼리도 못 믿어서 늘 녹음을 하고 심지어 그때 첫 회의 때 내가 깜짝 놀랐던 게 허은하 대표가 이긴 최고 보고 녹음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회의하는데 저는 그런 건 처음 들었거든요. 녹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긴 최고가 전화기를 놓고 던지면 책상 위에 녹음 안 했어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구나 자기들끼리는 왜 이러지 내가 놀라가지고 겁을 먹고 이래 있었는데 더 웃긴 거는 나중에 몇 달이 지나고 난데 이번 사건 터지고 나니 이긴 최고 자기 입으로 우리 비공개 회의 때고 녹음된 거 있어요. 그때 그래요. 그때 내가 김철근 반대한다고 그때 내가 녹음해놨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녹음 안 해요라고 전화기를 던졌는데 그때 이 전화기에 녹음이 됐는지 그럼 다른 녹음기를 차고 있었는지 녹음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야 얘들 무섭다. 얘들 참 무섭다. 어디서 배웠나 그런 것들은 뭐 교과서에 나오나. 그러니까 그쪽 부류들은 다 그렇게 서로를 믿지 못하고 녹음하는 것 같아요. 뒤통수 준비하고 함정 파고 다 이런 것.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늘 그랬잖아요. 내가 전화기 다 녹음해서 녹음을 하는데 웃긴 거는 뭐냐면 저하고 관계된 것도 몇 개 있거든요. 이번 이제 사건 터지면서 뭐 대구에 예를 들면 저 동탄 가게 하루 전날 대구 수성을 지역구를 비우라고 저한테 얘기했던 게 그게 허위사실이다.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준석은 나보고 대구 내려 같이 가자고 해놓고 내가 대구 내려갈게 했더니만 형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가야지요. 저랑 같이 가야지요라고. 본인도 이제 대구 출마를 하겠다는 전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이철이, 조홍천, 천하람, 그다음에 나중에 공천 떨어지고 나면 주호영까지 언급을 해서 내가 6명, 12개 지역구 중에 6개 지역구에 이 정도 어벤져스 정도 나가면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전국에 카메라를 대구로 끌어들이고 이 대구를 바탕으로 전국 선거를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기에 야 역시 선거의 달인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계속 언론에 대고는 뭐 다른 데 뚫고 다른 데 집적거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결국 한 명도 안 오고 저 혼자 대구에 남겨졌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어쨌든 나 혼자 남겨져서 제가 수성을을 정했던 이유가 수성갑은 대구에서 제일 선두 그러니까 정치 1번지고 늘 대구 선거를 이렇게 선거 결과를 발표하면 수성갑부터 하니까 그 이항구, 박철원 지금 조영이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비워놨는데 나중에 이제 저보고 와서 수성을 이인선이 약하니까 당신이 수성갑으로 가고 내가 수성을 한다 그래서 그때 내가 이 길거리에서 진짜 추운 날이었는데 명함 돌리다가 스피커폰을 틀었어.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들어야 되겠다 싶어가. 난 전화기 녹음을 안 하니까 스피커폰을 틀고 옆에 다 같이 들었죠.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사무장하고 같이. 그래 얘기를 하는데 진짜 내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이 친구가 얘기하는 약속과 의리는 신의는 뭔가. 아니 미리 대구 들어가서 수성원에서 이거 있는 다 알지. 뛰었는데 이제 나가고 내가 가지고 들어가. 내가 돌려보니까 거기가 제일 유리하니까 내가 수성을 갈 테니까 네가 수성 깎아라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네가 수성 깎아고
내가 수성을 띄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딱 그게 상식적이지 않나? 예, 그렇죠. 나는 벌써 명함 5만 장 뿌렸다. 그랬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러고 난 뒤에 어쨌든 내가 그날 선거를 접고 다 와서 야 이거 진짜 선거구를 포기해야 되냐 아니면 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해서 준석이하고 붙어야 되느냐 이 생각까지 우리 참모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지금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 이준석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도 없고 그 수석 대변인이 됐던 친구가 방송 나와서 조대훈이 거짓말이다. 이준석 의원은 동탄 가기 하루 전날 대구에 대해서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 나와서 그랬어요. 이준석 의원이 내가 허위사실 얘기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걸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준석 의원한테 상대를 해줄 테니까 엉뚱한 사람도 자꾸 나와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프로파간다 하지 말고 이준석이 직접 해라. 근데 본인은 책임질 건 다 빼고 지가 유리한 거는 또 선택적으로 녹취 까고 자기가 불리한 거는 다 녹음돼 있잖아. 이준석 의원한테는 녹음이 그거 까면 되잖아. 근데 안 깐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막 한다. 거짓말을 참 잘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자, 그러면은 어쨌든 허은하 대표는 이준석 대표와 상의를 해서 어찌 보면은 뭐 지시를 받아서 김철근 사무총장을 임명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시를 받았죠. 지시를 받아서. 그리고 저는 아니 제가 밖에 있어도 너무 뻔히 보이니까 어떤 구도인지를 뭐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김철근은 안 쳐서 그러면 적당히 갔으면 되는데 결국 그러면 김철근 사무총장이 도저히 허은하 대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막 벌이거나 아니면 뭐 당대표한테만 덤벼든다거나 그렇죠. 도저히 이제 뭐 당대표의 최소한의 예우도 안 지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건가요? 뭐 수시로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거는 김철근 사무총장하고 얘기하려고 비서실에다가 사무총장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우리 최고위원 회의 마치고 얼마 안 됐어요. 한 2, 30분 됐나? 근데 비서실에서 연락 오기는 사무총장 이미 국회 밖으로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그렇게 왔고, 그래서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또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논의를 하면서 사무총장이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기에 그런갑다 했더니만 나중에 제가 대표하고 얘기 마치고 밖에 나와가지고 소통관 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김철근 뭐 자기 밑에 휘하에 있는 자기 수족들 조직부총장하고 그다음에 누구하고 내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까지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벌써 이제 대표에 대한 그 역모를 같이 했던 것 같은데 대표가 전화해도 뭐 씹고 멀리 갔다 했는데 거기 몰려 있는 거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참 거짓말하는 거에 그게 생활화됐구나. 정말 술수에 뛰어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제가. 그런 식으로 했다. 근데 일단 그 김철근이라는 사람 지금 나이가 얼마죠? 나이가 꽤 됐죠. 뭐 68년생이고 68년생이고 학번은 86학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내가 그분은 하도 오래전에 봐서 난 뭐 몇년 된 줄 알았던데 뭐 물론 우리보단 위인데 저는 그 사람을 그 박상천 씨 있을 때 민주당에 2006년도에 봤거든요. 2006년도에 박상천 씨 아마 당대표 선거 나가는데 그때 아마 비서실장인가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구민주계 내에서도 이른바 박상천 인맥이라 그러면은 진짜 이 구태 중에 구태 인맥들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개혁신당은 젊고 참신한 이미지 가지고 승부를 하는데 그 왜 사무총장을 그 김철근이라는 그 구민주계 이미 사라져 없어진 구민주계 그 사람을 꼭 사무총장 박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도대체 어느 정도 관계 같아요, 김철근은? 이준석 대표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버릴 수 없는 관계. 버릴 수 없는 관계 같고. 개혁신당은 일단 이미지 자체가 안 맞잖아, 그 사람 자체는. 뭐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개혁신당의 이미지는 전혀 아니잖아요. 김철근 이미지는 아니죠. 새로운 사람은 구민주라니까 구태민주당. 옛날 박상천, 뭐 정세균, 뭐 이런 라인이니까 그 사람은. 실제로 제가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드린 적도 있어요. 김철근 총장은 이준석 의원의 가장 측근이다 보니 그냥 이렇게 사무총장 자리를 그냥 바꾸면 반드시 반발을 할 거고 또 모양새도 별로 좋지 않으니 예우를 해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드리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내가 했거든요. 했는데 김철근 총장 측에서 제가 이제 협상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김철근을 계속 받아야 된다. 어제도 이긴 최고가 뭐 마치고 난데 저한테 얘기한 게 있는데 근데 뭐 요지는 그래요.
김철근 진짜 안 되겠냐? 그러면 우리는 또 뭐냐면 진짜로 김철근 밖에는 안 되겠냐?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데 김철근은 죽었다 깨나도 죽어도 사무총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건 돈. 지명직 최고도 싫고 뭐 하여튼 사무총장을 해야 된다. 하여튼 그건 돈과 관계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또 이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정말 이상하다. 사무총장을 해야 되고 이준석 의원도 반드시 김철근을 사무총장을 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아니 근데 그러면은 왜 이준석은 자기가 당대표 선거 안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나왔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런 조기 대선이 터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본인이 봤을 땐 시간이 많으니까 앞으로 한 템포 쉬면서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당원 투표만 한 게 아니라 일반 국민 여론조사, 기자평가단, 대학생평가단 이게 넣어가지고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당원 투표 3.6%밖에 못 받았는데 기자평가단, 대학생평가단에서 거의 국민 여론조사에서 제가 20% 가까이 받아가지고 3등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제가 들어올 수 있는 혜택을 받았는데 저도 이제 들어와 보니까 당시에는 이준석 의원이 어차피 이건 내 손아귀 있는 당이고 뭐 이긴이 되든 허은하가 되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선거도 많이 남았고 그래서 본인이 인터뷰 방송에 나와서 그러거든요. 선거가 없는 해에 당대표는 예비군 중대장 같다. 되게 모욕적인 말을 해요. 본인이 만약에 허은하가 방송 나와서 이준석이 예비군 중대장이라고 하면 가만히 있었겠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좀 놔두고 지켜봐도 되는데 이제 조기 대선이 터지면서 자기가 당을 장악해야 될 필요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써가면서 대선 출마한다는 얘기를 언론에서 띄우고 다른 당 후보들은 지금 대선이 조기 대선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저렇게 아직 탄핵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 뭐 겨우 이제 대통령 구속돼가지고 가 있는 거고 재판도 남았고 한데 너무 무리하게 지금 막 대선 그렇죠. 레이스를 막 당기고 있죠. 지금. 대선 나간다고 얘기하는 게 국민한테 신뢰기 때문에 다들 입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잖아요. 근데 급발진하는 거는 지금 홍준표 한 명 발진하는데 그분은 원체 이제 급하니까 마지막이다 싶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띄워서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 믿고 당내 경선에서 이기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사라지니 홍준표가 지금 급발진하는 거고 홍준표는 이해가 되지만 왜 이준석 의원이 사실은 지금 되는 판도 아닌데 저렇게 급발진을 해가지고 계속 자기를 대선의 상수로 띄우려고 하느냐. 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본인이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뭐 정치적 변화나 여러 가지 신변의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 본인을 상수로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일단은 저 명태균 문제가 지금 계속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준석 대표. 그리고 또 저는 뭐 이준석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개헌에도 좀 숟가락 좀 대고 싶어 해가지고 대권자로서 한다고 보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무총장은 돈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무총장이 움직인 돈에다가 도장은 이준석이 찍는 게 아니라 당대표가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법적 문제 터지면은 예를 들면 김철근이 사고치고 법적 책임은 허은하가 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계속 대선 특임단을 그 비공개 회의할 때 계속 천하람, 이긴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게 대선 특임단을 띄워야 된다고 그래요. 대선 특임단이 그냥 선거만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정도 당에서 이렇게 선거에 예를 들면 기획해서 선거 지원을 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지출을 할 수도 있으니까 특임단이 맡아서 컴팩트하게 돈을 지출하고 여기 도장 찍고 다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결국은 이 특임단이 대표 체제를 붕괴시키고 특임단이 비대위처럼 가서 당을 장악하든지 아니면 허은하를 밀어내고 도장 찍는 기계로 만들어서 허은하가 그냥 도장 찍는 기계로 고분고분했으면 아마 허은하 대표는 살려두고 그냥 자기들이 하나 만들어 옥상옥을 만들어서 유지됐을 건데 허은하가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허은하 대표가 고분고분하게 도장 찍을 분위기가 아니니까 지금 결국은 머리채를 잡아가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임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만약 예를 들면 일반적인 정당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근데 아직 대선이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시도당 위원장들까지 똘똘말이 해가지고 심지어 우리 대구 수성을 사무국장한테까지 대구 시당에서 연락이 와서 대선 때 뭘 하고 싶냐, 자리를 뭐 줄까. 이게 지금 미리 당원들에 대해서 아마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사전 선거운동을 지금 대선 위해서 조직을 짜려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당원 소환, 당대표를 탄핵하기 위해서 당원 소환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 뭐 줄게. 대선 캠프에 중요한 자리 줄 테니까 너희들 나중에 우리하고 같이 엮여가지고 번아웃 끌어내리는데 앞장서 달라고 이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